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일단 S&P 500, 다우존스, 러셀 2000 모두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좀 많이 나스닥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이게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이 마이너스 0.3%,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2%, 나스닥이 0.27%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다시 배럴당 $100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장 시작을 하고 흐름을 보면요. 계속 그냥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하락을 한 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핀비즈 앱을 보면 오늘 대부분 이제 나스닥도 빠졌고 뭐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초록색을 좀 찾기는 힘들었으나 그나마 좀 이제 선전했던 기업들은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보였다. 그다음에 여기 살짝 보면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보이고요. 펩시코 이런 거 보이고 요 정도가 이제 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많이 빨갛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왜 미국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한번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제 8.5%가 나오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40년 만에 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런데 이 상승분 절반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준과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이션 고민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3월 노동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5% 급등했다라고 이제 12시에 현지 시간으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 이제 급등한 이제 수치가 1981년 12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전월 상승폭보다 훨씬 크게 웃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이 전망한 8.4%에도 소폭 상승 이것보다도 살짝 높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전월 동기 대비 8.5% 오른 결과가 나왔고 계속 이제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다행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그래서 3월 에너지 물가가 전월보다 11% 올랐고 전년 동월보다 32%가 올랐다. 이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과 비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식료품 물가 역시 1% 올랐고 전년 동월보다는 8.8%가 상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주거 비용이 전월 동기 대비 0.5%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5% 올라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이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이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라고 하죠. 코어 CPI는 전년 동월보다 6.4, 그러니까 이제 8.8 보다 좀 작죠. 왜냐면 여기 지금 CPI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했더니 그거를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요건 6.4%로 전월보다 0.3%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월간 상승률이 그러니까 매달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상승률이 최근 6개월 사이 최소폭으로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마켓워치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플레이션 초기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중고차 가격이 3.8% 떨어진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오름세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지금 미국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 보시면 자, 3년을 만에 첫 금리 인상에 착수한 연준이 고삐 불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이 정례 회의가 열리는 5월 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더 힘이 실리게 됐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해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CPI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제
좀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하나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소파이에 관련된 겁니다. 계속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연히 이거는 학자금 유예를 더 학자금을 유예시켜줄 것이다. 연장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탕감시켜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자, 루시드가 오늘 주가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배달 차량을 인도를 시작했고 새로운 버전을 소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시드에서 지금 에어 그랜드 투어링 모델을 지금 인도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화요일 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모델을 이제 리빌드 하면 이제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라는 모델을 새로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관련돼서 정보를 보면요. 일단 무려 홀스파워가 1050입니다. 1050의 마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가장 미국에서 마력이 가장 높은 전기차다라고 이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대단한 수치가 나왔는데 446마일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을 해서 한 720여 킬로를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자랑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소비자 권장 가격을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차량의 판매는 2022년 6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결국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뉴 프로덕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이런 새로운 상품들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와는 정반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쉐어가 지금 최근에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성장의 둔화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오버런이다. 너무 많이 팔았다. 과매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비벡 에리아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375를 제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 게이밍 비즈니스에서 약간 조금 우려가 심화가 되면서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연초 대비 26%가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 게이밍 산업, 게이밍 비즈니스에서 약간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가정이 되냐? 분기 대비로는 5%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분기에는 아마 10%가 하락을 할 것이다. 뭐가 하락을 하냐면요. 어닝이 하락을 한다는 거죠. 매출이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정을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그런데 하지만 또 좋은 소식도 있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 호퍼 라인 그 GPU 카드죠. 요거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 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게이밍 세일이 지금 원래는 25%씩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very 2year마다 그러니까 매년 2년 동안 거의 6% 정도의 지금 수익을 앞으로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이 게이밍 비즈니스에서 연평균 8%에서 45%까지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짝 둔화가 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파운드리에서 지금 엔비디아에게 지금 칩을 요구하는
그 주문량이 많이 늘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54%가 늘었는데 그 칩을 주문한 회사가 바로 이 TSMC와 삼성에서 이렇게 주문량을 많이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비즈니스에서 조금 소폭 줄어들지언정 요 부분이 살짝 그거를 만회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세미컨덕터 반도체 회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엔비디아가 45%의 에비트 마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이 호퍼 GPU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제 속도를 개선한다 그러면서 40배까지 향상시키는 엔비디아 호퍼를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새로운 게 나오는데 양자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퀀텀 컴퓨팅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양자 시뮬레이션이 바로 이 엔비디아 H100 GPU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H100 GPU를 8대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돌리는 인터넷의 그런 무슨 정보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요게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H100 GPU 카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H100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팅에서 양자 시뮬레이션용 텐서 최적화 프로그램에 동적 프로그램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컴퓨팅 새로운 신기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텔라닥 뉴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텔라닥이요 40% 목표 주가를 확 깎아쳤습니다. 슬래시가 됐죠. RB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RBC에서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거의 44%나 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RBC가 지금 투자자들과 이제 디스커션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텔라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피킹업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뭘 기다리냐면 텔라닥이 얘기했던 이런 가이던스를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증거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RBC에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RBC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타겟 프라이스를 215에서 120달러로 좀 크게 하락을 시키면서 지금 우리는 텔라닥이 이번 해에 좀 눈에 띌 만한 그런 수익을 내거나 실적을 보일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텔라닥에 대해서는 아웃퍼폼 레이팅을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목표 주가는 내리면서 매수 의견은 계속 상향을 유지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얘네들이 투자 회사들이 이런 심리로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2022년도에 지금 텔라닥이 이 멘탈 헬스 서비스를 개시를 했죠. 여기서는 살짝 지금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웃퍼폼을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 프로덕스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에어 프로덕스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 리퀴드의 그런 사업용 가스 인수를 한다. 사업용 가스 비즈니스를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에어 프로덕스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겠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마지막 뉴스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에어 프로덕스가요. 지금 에어 리퀴드의 리퀴드 벌크 혹은 패키지드 가스 아니면 특수 가스에 대한 그런 사업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에어 프로덕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파이낸셜 텀은 정확하게 좀 밝혀진 게 없다. 얼마에 인수하고 어느 기간 동안 인수하고 그런 거에는 좀 상세한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어 프로덕스의 그 미들 이스트, 이집트,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사장입니다. 에어 프로덕스의 부사장인 이 해미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지금 인수건이 얼마나 에어 프로덕스가 중동 지방에서 얼마나 좀 이 힘을 키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에어 프로덕스가 굉장히 지금 사업을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일단 가장 큰 게 지금 41%가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가스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에어 프로덕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와중에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지금 인수를 했죠. 그거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자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갖고 거의 무려 14조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네옴시티 있죠? 이 네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네옴시티에서 지금 2026년까지 이 7조 한 8조 원 규모의 이런 가스를 만드는, 아니면 뭐 그린 가스를 만드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에어 프로덕트다. 근데 그 와중에 중동 지역에서의 약간 조금 에어 리퀴드가 그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조금 더 캐퍼시티를 좀 늘렸다, 좀 능력을 좀 키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수치를 좀 보면요. 에어 프로덕트는 지금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연평균 11%로 지금 EPS를 쭉 올리고 있는 회사가 에어 프로덕트였고, 디비던드 역시 지금 2014년부터 쭉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에어 프로덕트였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시거나 뭐 코멘트 주실 거 있으시면 댓글 환영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